그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주제가 사람, 그 중에서도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 그 10개밖에 안 되는 거에 막 2개 나오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왜 2개씩이나 나오겠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설명해주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라서 제가 이거를 인생학원 기획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첫 번째 스크립트로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다라고 인식을 하십니까? 아마 이게 남자 여자가 다를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 사람들이 그 바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 남자들 같은 경우 그냥 하나예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딴 남자랑 잤어, 내 여자친구가. 그럼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거고 뭐 돈을 누가 썼고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원나잇 스탠드를 해가지고 뭐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막 그런 게 아니고 막 싹싹 빌고 뭐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 남자 여자가 바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좀 진화론적으로 볼게요. 그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의 자식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래요. 사실은 씨를 많이 퍼뜨리는 게 이제 종족 본능에 의해서 남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어떤 그 본능적인 뭐 욕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데, 여기서 씨를 막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그래 내가 내 새끼를 키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또 그 수컷들이 막 씨를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뻐꾸기처럼 내 둥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얘를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여자의 배가 비었는가, 내 씨를 저기 심어도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 허리예요. 그래서 허리와 배가 날씬해야지 남의 씨가 이미 안 들어와 있는 상태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서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그 수컷의 새끼를 키우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은 반면에 내가 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얘는 100% 내 새끼인 거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암컷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임신 동안,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 아이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수컷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얘가 막 씨를 뿌리고 다녀, 그래서 어디서 얘 자식이 자라고 있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식이나 잘 키우게 해줘. 이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바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뭐냐? 이 여자가 바람을 펴서 내가 그 새끼를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가장 큰 두려움. 여성들은 이 남자가 돈이나 시간을 다른 데다 써서 내 자식이나 나를 돌봐줄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는 거가, 섹스가 남자들한테는 외도의 단 하나의 어떤 조건, 우리 여성들은 돈과 시간을 다른 여자에게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이랑 시간 안 쓰고 빨리 이렇게 하고 오면 괜찮아요?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가 이런 도식들이 우리 DNA에 박혀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데도 다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외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사실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인 배란기 때, 그때의 외모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성이 배란기일 때 사진하고 배란기가 아닐 때의 사진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란기 때의 얼굴이 더 예쁘다라고 평가를 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걷는 걸음걸이라든가 아니면 그 몸의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매력적으로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배란기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배란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을 고를 때 조금 좋은 아빠의 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배란기가 아닌 게 되면 약간 카사노바 스타일의 화려한 외모, 그리고 화려한 말빨,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가 필요한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 사람이 외도를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 이걸 봐줘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 들어 엎어야 돼, 이런 것들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매력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막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막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다른 남자랑 엮였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뉘앙스가 느껴지게 되면 매력이 사실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도하게 섹시한 여성, 그런 여성들은 남성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돈나 같은 케이스입니다. 뭐 젊은 분들 요즘 마돈나 잘 모르시고 그냥 할머니인 줄 알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옛날에 완전 섹시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뭐 맨날 그 뭐 수영복 같은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막 가슴에다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막 붙이고 나오고 해서 엄청나게 그 성적인 면을 과도하게 이렇게 드러낸 면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사랑을 받긴 했지만,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 내 여자친구로 삼고 싶다,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런 여성은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어떤 그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다른 이성에게 너무 매력적인 모습,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력이 반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막 아까 말한 카사노바 같이 막 화려한 그 외모와 그런 화려한 언변, 이런 것보다는 good father. 그래서 너가 아이를 낳고 그런 동안 옆에 계속 있으면서 너를 지켜줄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언행을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뭐 남녀 차별 아니에요, 이런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거고요, 되게 진화론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 본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남성과 여성과 훌륭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